예, 지금 화면 음. 여러분들 지금 입꼬리 귀에 걸고 시작을 하니까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 시작. 아니, 아직 잠깐만요. 제가 네, 소개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디딤돌 리더 세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황금 같은 금요일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디딤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디딤돌에 이게 배경화면 뒤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로고인데요. 디딤돌의 D자가 디지털의 D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우리가 디딤돌이라고 했고요. 저희 디딤돌이 2021년 8월부터 매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4시 50분부터 6시 30분까지 온라인 줌에서 만나서요.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활용법은 제가 강사니까 기본이고요. 이제 북클럽도 다양하게 챌린지 하고 있고요. MKYU에서 하는 디지털 튜터 공부도 하고 있고요. 왕초보를 위한 챗 GPT가 말이 왕초보죠. 엄청 잘합니다. 3개월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챌린지 300일째 지금 진행 중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매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디딤돌 상단 공지글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새벽 스터디에 같이 합류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네. 아직 입장 안 하신 분은 우리 소필리님이 단톡방에 아마 링크 주실 거예요. 디딤돌이 혹시 입장 안 하신 선생님 계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비번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진짜 저도 제가 떨려요. 너무 떨려요. 그래서 오늘 모시는 우리 안성미 작가님은 2021년 8월부터 저희 디딤돌 초창기 멤버이세요. 그래서 새벽에 한 1년 이상을 같이 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입꼬리 귀에 걸기도 하고 밝은 에너지도 주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버킷리스트 강의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버킷리스트를 1년 거를 우리들이 계속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버킷리스트를 하고 우리 디딤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떨리고 있어요. 우리 디딤돌 식구인 안성미 작가님이 오늘 이제 작가로 데뷔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돈 벌며 책 쓰고 작가 되는 종이책 펀딩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강사님을 간단하게 제가 꿈마당 대표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브런치 작가님이고 경기도 지식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명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 강사님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안성미 작가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성미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지게 디딤돌에 우리 세리쌤이 저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우리 세리쌤은 디지털에서 제가 친정 엄마처럼 모시는 분입니다. 디지털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2021년에 여기에서 한 1년간 새벽 기상 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미 지금 이제 다른 데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디딤돌이 제 마음의 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저의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열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기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불금에 다른 데 술 한잔 딱 하러 안 가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돈 벌며 책 쓰고 작가 되는 종이책 펀딩 노하우입니다. 자, 짜라짜랑짠 되게 궁금하시죠? 자, 저를 소개합니다. 과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저는 누구일까요? 예, 저는 꿈마당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대표고요. 이름은 안성미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제가 지나온 길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물론 디딤돌에 처음부터 같이 계시던 분은 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는 39살에 유방암을 알았어요. 유방암을 알았고 그때 되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그때 어린 나이에 39살이면 어리죠. 그죠?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왼쪽 눈이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조금 후에 하고요. 그리고 저는 30여 년간 수학을 지도했어요. 학교 선생님은 아니었고요. 사교육 현장에서 아주 몸소 체험하면서 30여 년간 수학을 지도를 했죠.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론 스카이 대학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철들 무렵에는 집안 가정 형편상 되게 어려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교를 가는 야간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저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의 유명한 강사들 1타 강사급은 아니었지만 잘 나갔습니다. 돈도 잘 벌었고요. 애들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애들이 배웠는데 사람이 잘 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많이 냅니다. 욕심을 많이 내서 아주 제가 몇십 년 벌어온 그 돈을 다 합쳐서 아주 크게 학원을 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쫄딱이라고 썼을 때는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TV 뉴스에 쓰나미 같은 거 이렇게 오면 완전 쓰나미 오고 가면 폐허가 되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욕심내서 큰 학원을 차리다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집도 잃고 다 잃고 월세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후 폭풍이 지금까지도 찔끔 있습니다. 찔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운 거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애들 가르치는 일밖에 없어서 그 월세로 들어간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과외를 해요. 또 열심히 빚도 갚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50세를 맞습니다. 근데 50세를 맞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도 허무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인생 반평생 살았는데 나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라식 수술을 합니다. 쌍수도 해요. 제가 뭐라 그럴까 눈이 단추구멍 눈이었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작았어요. 근데 그때 라식도 하고 쌍수도 같이 해요. 근데 그 라식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노안도 올 거니까 한쪽 눈은 가까운 게 잘 보이게 하고 한쪽 눈은 먼 게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안경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꼈는데 안경을 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알이 이렇게 돕니다. 고도의 근시이기 때문에 압축 렌즈를 꼈는데도 만화책에 나오는 뱅글뱅글 도는 안경처럼 그런 안경을 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그냥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찾아서 이렇게 봐야 세상이 보였는데 완전히 광명을 찾았죠. 근데 그런 것도 잠시. 인생은 참 세옹지마예요. 제가 또 큰 사고를 당합니다. 큰 사고를 당하는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눈이 다친 거예요. 어떤 눈이 다쳤냐면 왼쪽 눈이 다칩니다. 왼쪽 눈이 제가 라식 수술을 할 때 가까운 게 잘 보이게 한다고 왼쪽으로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는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 왼쪽 눈이 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모시는 그분한테 엄청나게 기도를 했죠. 제발 실명만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실명만 안 되고요. 눈이 아주 거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30여 년간 수학을 지도를 한 거를 접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2차 방정식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x의 그 밑에 지수에 x의 2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50이 넘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수십 개를 따요. 국가 자격증 또 민간 자격증 토탈해서 여러 개를 땁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원래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플랜카드를 봐요.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국비 지원으로 치매 예방 트레이너 강사를 뽑는데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만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거의 다 실습까지 하고 자격증만 받으면 되는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 제가 조금 있으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얘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네, 그러세요. 한번 넣어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죠. 아,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냥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요. 이거는 수치가 다 있습니다. 기록이.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해요. 근데 21번째 21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국가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21번은 대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걸 배우는 게 급한데 그래서 이틀이 멀다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저기요, 저 누구누군데요. 아니 왜 저를 뽑아 놓으셨어요? 이 21번째 차라리 떨어뜨려 놓으시지. 그래서 저를 그냥 꼽사리 껴서 배우게 하면 안 될까요? 배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정부 지원금으로 20명만 딱 배운다는 거예요. 그 20명 중에 한 명이 이탈을 하면 선생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그때부터 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결석했나요? 오늘 누가 나갔나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 제가 그 시간도 기억을 합니다. 금요일 날 한 6시가 다 될 무렵에 전화가 와요. 선생님 하고 전화가 오는데 낯익은 목소리입니다. 그 담당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 분이 나가셨대요. 그래서 저보고 다음 주부터 들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치매 예방 트레이너 과정 공부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치매 예방 트레이너 그 과정을 공부를 시키러 온 그 협회에서 그 협회 회장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스카웃됩니다. 스카웃돼서 치매 예방 협회에서 강사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헐.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그 강사들을 지도하는 강사가 됩니다. 좀 급이 있는 강사가 돼요. 그래서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차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 코로나 저 때문에 저도 물론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그래서 그때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하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어떡하지 막 하다가 그때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딥니다. 바로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 제가 발을 디뎌요. 그래서 전혀 SNS라고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제가 인스타를 하게 되고 블로그를 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여기 디딤돌에까지 오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또 하나의 공고를 봅니다. SNS에서. 경기도 지식 도민 강사를 뽑는데요. 노년기 심리 부분에.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해요? 원서를 냅니다. 원서를 내는데
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년기 심리 부분에 이것도 기록이 있어요.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합격을 합니다. 와, 그때 기분 너무 좋았죠. 근데 그 도민 강사가 됐는데 거기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님, 도민 강사가 되신 걸 축하드리는데요. 저희가 강사님의 강의가 업로드가 됐을 때 강사님의 프로필이 올라가는데 프로필을 저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30여 년간 수학만 가르쳤지 제가 그럴싸한 뭐 무슨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꼴랑 그 치매 예방 교육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경력이 이 노년기 심리 부분에 떡하니 내밀 수 있는 경력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책 쓰기예요. 제가 책 쓰기를 결정을 하고 이때 동안 몰입을 해서 6개월 동안 책을 써요. 그래서 책을 써서 경기도 지식에 제가 제출을 하죠. 저는 N잡러예요. 여러분들 N잡러 아시죠? 직업이 여러 가지인 사람이에요. 저는 50이 넘어서 지금 현재 오전에는 요양보호사로 제가 그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해요. 치매 어르신을 간호를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는 작가로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책 쓰기 코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요. 간간히 저한테 강의가 들어오면 주말에 강의를 하거나 휴가를 내서 평일날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직업이 여러 개입니다. N잡러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지식의 활동적 장년으로 살기라는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된 거예요. 되게 이쁘죠?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도 지식에는 유익한 무료 강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잠깐만요. 링크가 여러분들 경기도 지식에 가시면 이런 제 이름 안성미를 치시거나 아니면 활동적 작년만 치시면 저의 강의가 이렇게 있어요. 조회수가 2.8만이고요. 후기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오, 되게 많죠? 지금 제 강의를 보시는 40대, 50대, 60대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유익한 강좌예요. 혹시 40대 되신 분들이 나는 너무 어려워. 이거 강좌를 보기에는 그러면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럼 부모님들한테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후기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의 무기가 된 바로 이 종이책입니다. 평생 20살 50+ 나는 여전히 설렌다라는 책을 제 첫 종이책이고요. 이 종이책과 이 경기도 지식이 업로드된 날짜가 2022년 2월 21일 작년입니다. 작년에 얘 둘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난 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숫자를 2를 좋아하게 됐어요. 전부 다 2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1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2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후로 저는 작년에 꿈꾸는 기술이라는 책을 POD 책을 출간을 했고요. 올해 6월 달까지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꿈마당에서 그 단독 출판을 하신 작가님들의 책이에요. POD로다가. 종이책을 낸 작가님들의 책이고요. 평생 20살 나는 여전히 꿈꾼다 1호, 2호 공저 책을 올해 발간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같이 공저를 하신 작가님들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살아온 길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지금 25년간 강사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30여 년간 수학을 지도를 했습니다. 경기도민 온라인 강사고요.
꿈마당 대표고 작가이면서 브런치 작가, POD 책 쓰기 코칭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책을 쓰고 나니까 도서관, 중고등학교 직업인 특강에서 세일센터에서 작가라는 이름으로 저를 불러줍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종이책을 쓰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불러줘요. 어떻게 불러주느냐? 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제가 책을 내고 첫 종이책을 내고 2주 만에 도서관에서 메일이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작가님, 저희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는데 시간 되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제가 역대급 받은 것 중에 최고의 강의료를 받고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줘요. 두 번째는 종이책을 쓰고 나니까 저의 확실한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일명 뽀대가 나는 겁니다. 최고의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종이책 한 권으로 저는 최고의 마케팅의 효과를 누립니다. 또 그 종이책으로 인한 그 내용으로 인한 저는 전문가 소리를 들어요. 자기 개발에 최고봉을 찍게 되죠. 또 종이책을 쓰고 나니까요. 돈 벌어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작가로서의 수입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렇게 종이책을 쓰고 여러 편의 전자책을 쓰고 했잖아요. 그리고 책 쓰기 코칭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제가 또 돈을 벌어요. 그리고 꿈마당에서 한 달 쓰기를 하고 있고 그거로 나오는 걸로 돈을 벌고 책을 여러 권 냈으니까 그걸로 인쇄에 돈을 벌고 또 작가라는 걸로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오니까 강사로서 돈을 법니다. 저 이러다가 아주 부자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도 달라진다. 자, 환하게 웃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꿈마당에서요. 나중에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철물점 아줌마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디지털 배움터 강사도 되셨고요. 작가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바로 박수연 작가님이세요. 이분은요. 나의 결혼일지라는 그 책을 시집살이, 호되게 한 시집살이 얘기를 썼어요. POD 종이책으로. 그리고 우아하게 나이 먹는 법, 별도의 아름다움이라는 전자책을 내셨고 평생 20살 나는 여전히 꿈꾼다 1호 기회가 있는데 셨습니다. 손녀가 밥을 먹을 때마다 평범한 사람도 달라져요. 또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공공병원 수술실 간호사이십니다. 그동안 책을 쓰고 싶고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 한을 풀었다고 해요. 작가님이시고요. 이분은 이런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기가 모하다고 하셔서 제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생계형 워킹맘입니다. 만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고요. 역시 평생 20살 공저 1호 작가님이세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 저처럼 수학만 가르쳤던 평범한 사람도 작가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은 전자책도 아니고 종이책을 꼭 써야 합니다. 어떤 분이요? 강사님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강사분들도 많으시고 앞으로 강사로 데뷔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이 강사님들은요. 이 종이책을 하나 쓰셔가지고 지금 온라인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 오프에서도 강의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오프에 강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쓴 종이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강의 첫 소개를 할 때 강사 소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종이책 쓴 거를 홍보를 하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썼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선전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뽀대나요? 급이 틀려지죠. 또 어떤 분이 종이책을 써야 할까요? 1인 기업가. 요새 1인 기업가들 되게 많으시죠.
온라인 1인 기업가, 1인 창업자, 지식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당신들이 갖고 있는 1인 기업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상품의 특성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만이 제일 잘 압니다. 이거를 구구절절히 매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책 하나 딱 쓰고 그 안에 모든 거를 실어놓고 다른 사람이 질문하고 물어볼 때 책 하나 내미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오버. 끝입니다. 또 성공하고 싶은 분 종이책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위 잘 나가는 그냥 잘 나가는 돈 많이 버셨고 유명하시고 전문가이신 분들은 성공했으니까 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처럼 아니 우리같이 보통 평범한 사람은요. 성공하고 싶으면 책을 쓰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또 CEO 되시는 분들은 종이책을 꼭 쓰셔야 합니다. 이 CEO라고 해가지고 거창한 뭐 기업의 대그룹 회장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동네에 가면 우리 꽃집 사장님, 빵집 사장님, 감자탕 사장님 많죠. 이런 분들이 이런 사장님들이 CEO 분들이시잖아요. 만약에 꽃집 같은 경우에 보면 꽃집 사장님이 꽃에 관한 책을 쓰시고 당신의 어떤 에피소드를 같이 적는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종이책을 써서 계산대 위에 옆에다 딱 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꽃을 고르다가 책을 볼 거 아니에요. 사장님 책 쓰셨어요? 보다가 네 그러면 어머 왠지 여기서 꽃을 사면 이 꽃은 오래 살 것 같고 왠지 여기서 화분을 사면 이 화분은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뭔가가 좀 색이 달라 보이죠. 빵집 사장님이 책을 쓰셔가지고 계산대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맛있는 빵 그림과 같이. 어머나 왠지 이분이 쓴 이렇게 책을 쓴 이분은 왠지 빵에도 더 좋은 거를 많이 담으셨을 것 같고 왠지 빵이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네 사장님, CEO 되시는 분들은 종이책을 꼭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다 알죠. 아는데 못 써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책 쓰는 거 다 알아. 근데 못 쓰겠어.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종이책을 쓰는 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하 한 300만 원, 많게는 500, 1000만 원. 저는 2000만 원까지 되는 내고 쓰시는 분을 봤어요. 제 사수가 2000만 원 내고 책을 쓰셨거든요. 엄청 비싸죠. 일반인 사람들이 그렇게 출판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전문가고 하면 대형 출판사에서 책 좀 써주시겠어요? 저희가 모든 거를 담당을 할 테니까 글만 써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게 바로 기획 출판입니다. 기획 출판. 그런데 우리 같이 소시민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책을 써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형 출판사에서 아니면 중소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홍보를 해야 되겠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비 출판입니다. 내 돈 들여서 책을 출판을 하는 거예요. 종이책을 내는 거죠. 그런데 왜 300만 원이 들고 500만 원이 들고 1000만 원이 듭니까? 300만 원은 소위 말해서 300불을 찍는 거고요. 500만 원은 500불을 찍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얼마나 팔리겠어요? 책 안 팔리죠. 여러분들 종이책 쓰고 책 안 팔려요. 내가 쓴 책이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에 이렇게 딱 자판 위에 이렇게 널려 있으면 그 책이 팔리겠죠. 근데 그 책이 그 위에 올라가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못 올라가요. 그럴 경우에 그 안 팔리는 그 책을 내가 떠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POD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거 완전히 획기적인 겁니다. 제가 이 POD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POD는요, Publish of Demand라고 해가지고 주문하면 인쇄하는 겁니다. 주문하면 인쇄해요. 그러니까 300부, 500부, 1000부를 찍지 않아요. 재고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획기적인 거예요. 그죠? POD로 종이책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 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0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고를 다 쓰고 그리고 POD로 올리는 그 절차를 내가 다 알면 0원으로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내가 올리는 것도 몰라. 내가 글을 쓰는 것도 전혀 몰라. 그러면 최소 비용은 들겠죠. 종이책을 쓰기 위한. 또 하나는 소장 욕구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히 다른 민족하고 틀리게 내 거, 우리 거 이거에 대한 의식이 되게 강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이래요. 어떻게 남편, 엄마, 아빠가 우리가 됩니까? 그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리라는 그 욕구가 되게 크고 소장 욕구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요. 디지털로 제가 전자책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디지털로 이렇게 오래 보면 사실 눈이 많이 피곤하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쇄된 책을 좋아해요. 종이책을 선호를 하고 종이책을 읽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문구라든가 마음이 꽂히는 게 있으면 밑줄 긋고 접고 접어서 책장에 꽂아두죠.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보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POD로 종이책을 써야 하는 이유, 종이책은 소장 욕구를 만족시키잖아요. 또 POD로 종이책을 한번 써보시면 내는 과정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얼마든지 어느 때나 쓰시고 싶을 때마다 쓰실 수 있어요. 완전 대박이죠. POD로 종이책 써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종이책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처음 책을 쓰는 노하우. 첫 번째가 뭘까요? 자료 수집입니다. 여러분들 책은요. 책 쓰기는 글쓰기랑 틀려요. 책 쓰기는요. 자료 수집이 70%입니다. 내가 나의 자서전적인 그런 에세이를 쓰지 않는 다음에는 자료 수집이 70%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평생 20살 나는 여전히 꿈꾼다라는 책을 냈을 때 약간 뻥을 튀겨서 관계되는 서적을 100여 권 정도를 샀어요. 정말로. 100여 권 정도를 사서 다 읽고 거기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AI가 나왔잖아요. AI가 올해 나오면서 얘가 대박입니다. 얘가 그 자료 수집하는 거를 다 도와줘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쓰던,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유가 중지가 됐죠? 다시. 네. 너무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제가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처음 책을 쓰는 노하우. 네, 네. 됐습니다. 예. 해서 제가 이 무슨 얘기 하다 보니 네. 이거를 자료 수집을 하는데 그렇게 6개월을 걸려서 책을 썼는데 요새는 AI가 이 자료 수집을 하는데 기간을 엄청 단축시켜줘요. 그래서 3개월 안에도 종이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AI 때문에. 또 처음 책을 쓰는 노하우 뭐냐면요. 가독성 있는 글쓰기예요. 여러분들 책이 어려운 책은 읽기가 불편하시죠? 저도 읽다가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어려운 말들이 많으면 오래 책을 읽기가 힘들어요. 책은요. 쉽게 쓰시는 겁니다. 쉽게. 초등학교 5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게 술술술 넘어갈 수 있게 쉽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어린 아이들도 되게 열광을 하고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선택한 단어들이 상당히 쉬운 단어들,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연설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쓰실 때는 쉽게 쓰시는 거예요. 사자성어, 어려운 사자성어 줄줄이 쓰시지 마시고요. 쉽게 풀이해서 쓰시고 솔직하게 쓰셔야 됩니다. 거짓말 쓰시지 말고 솔직하게 쓰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유명해졌을 때 한 10여 년 전에 과거 때 빚졌던 빚쟁이들이 오죠. 그런 거 언론인들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종이책을 쓰고 어느 시점에서 유명해지셨잖아요. 글은 남아요. 그 글을 보고 제가 잊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어느 상태의 빚쟁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은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짧게 쓰셔야 됩니다. 2줄 이상 넘어가시면 안 돼요. 1줄 반 정도 쓰시는 게 딱 좋습니다. 아셨어요? 네. 또 처음 책을 쓰는 노하우 3번째.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책을 쓰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은 남녀노소 다 바쁩니다. 갓 태어난 1살짜리도 바빠요. 왜요? 눈 뜨자마자 포대기에 쌓여서 엄마 아빠 직장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해야 되니까 어린이집 가야 돼요. 바빠요. 1살 배기 애들도. 나 바빠서 책 못 써요. 이거 다 변명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바쁘다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책을 쓰고 누군가는 책을 써서 홍보를 하고 자기 브랜딩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죠? 네. 돈 벌며 책 쓰고 작가 되는 종이책 펀딩 노하우. 제가 비용이라고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POD 출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POD도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안 드는 POD 출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유형의 제품이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이란 말이에요. 유형의 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듭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비용마저 돈을 벌면서 책을 쓸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펀딩입니다. 펀딩.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이나 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이런 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들이죠. 익명의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는 거예요. 소액의 자금을 후원을 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을 시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라고 할게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음반을 하나 내고 싶어요. 근데 그 음반을 내는 데는 1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펀딩이라는 곳에 올립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10년 동안 음악 생활을 했는데 내가 요번에 음반을 내고 싶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음반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소액의 얼마를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 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소액의 얼마 앨범 값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그런 소액의 자금이 펀딩이 성공을 하면 그 자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앨범을 내고 앨범을 낸 상태에서 그 나한테 후원해 줬던 그 사람들한테 앨범을 하나씩 선물해 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또 다른 선물을 보태가지고. 그게 펀딩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우리나라에서는 와디즈 펀딩, 텀블버 펀딩 2가지가 있는데 와디즈 펀딩은요. 좀 더 전문가적인 노하우가 레벨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펀딩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이 평범한 분들은 텀블벅 펀딩을 하는 것이 좋아요. 텀블벅 펀딩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와디즈보다요. 왜냐하면 텀블벅 펀딩이 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요. 가령 저는 지금 출판과 관계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출판에 관계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린 이 화면에는 이게 텀블벅 펀딩에서 있는 거예요. 텀블벅 펀딩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의류, 잡화, 주얼리, 출판, 디자인, 예술, 사진 모든 걸 다 펀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반 이런 것도 다 펀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출판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출판에 관한 아이디어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9,71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718개.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중에 성공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32일 남았고 1일 남았고 6일 남았고 이런 게 있죠. 텀블벅 펀딩에서 어떤 기간을 줍니다. 최대한 2개월, 60일을 줘요. 60일 동안 펀딩 기간을 주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를 한번 성공시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텀블벅 펀딩에서 한 달이 딱 좋아요. 펀딩 기간은 한 달이 딱 좋고요. 여기 보면 이분은 347%를 성공하고 있어요. 아직 펀딩 기간이 32일 남았는데 돈은 347만 4천 원이 모아져 있습니다. 돈을 버시는 거죠. 193만 6천 원을 모으신 거예요. 이분은. 이 돈을 모아서 책을 내는 겁니다. 이 펀딩은요. 완결된 제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아이디어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가령 여기 지금 맨 밑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분은 1057%를 지금 성공을 하고 계세요. 아직 펀딩 기간이 11일 남았는데. 월급으론 부족해. 1인 사업 시작해보자. 직장인 부업 지침서. 지금 펀딩 금액이 528만 5천 원이 지금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도 있죠. 소액 자금이 아니라 거액 자금이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펀딩이라는 것은. 이래서 돈 벌면서 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1월에 평생 20살 나는 여전히 꿈꾼다 1호 공저로다가 펀딩을 했어요. 펀딩에서 153만 4,100원을 모았고요. 306%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펀딩 기간이요. 무려 13일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책을 쓰고 출판하고 이렇게 선물 주는 데까지 펀딩 기간을 한 달 정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13일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53만 4천 원을 모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더 펀딩 기간을 오래 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성공시켰겠죠. 제가 이때 느낀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펀딩 할 수 있겠다. 이걸로다가 책 쓰고 돈 벌면서 종이책 낼 수 있겠구나 해서 바로 책을 씁니다. 텀블벅 펀딩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6페이퍼의 전자책을 내고 크몽에 책을 냅니다. 텀블벅 펀딩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쯤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펀딩 하셔가지고 나도 한번 종이책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럼 한번 채팅창에 한번 1번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네네네. 맞아요. 예, 펀딩하고 싶으시죠? 예, 돈을 벌면서 글을 쓰실 수 있어요. 책을 쓰실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책 쓰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돈 벌며 책 쓰고 작가 되는 종이책 펀딩 노하우. 자, 저랑 제가 운영하는 꿈마당에서 책을 쓰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중에 바쁜 시간 제쳐두시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많은 작가님들이 오셨는데 그중에서 한 분, 두 분을 제가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소감. 자, 누구냐면
박수연 작가님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박수연 작가님 한번 소감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책을 처음 시작하면서 책을 이렇게 내기까지의 그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와닿는 이제 얘기는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 다른 일은 모두 접고 책을 열심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2020년도부터 이 온라인 세상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22년도 9월 달에 안성미 작가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이 책 쓰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책을 쓰는데 저는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었어요. 처음에. 무슨 제가 유명해지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고 단지 그냥 책을 제가 말을 하는 재주는 없지만 평소에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글 쓰는 게 자기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말이지만 책을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을 볼 수 있다는 또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제가 저와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쓰기 시작을 했고 제가 온라인 세상으로 정신이 없었는데 그걸 다 접었어요. 책을 쓸 때는. 딱 3개월에 걸쳐서 제가 첫 책을 내기 시작을 냈는데 모든 거를 다 접고 그 책에만 집중을 하고 제가 그 12월 달에 그 책을 냈어요. 딱 3개월 만에. 지금 생각해도 그 종이책은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은 전자책을 제가 지금 이제 냈는데 전자책은 그걸 써서 그런지 좀 쉽게 쓰여지긴 하지만 지금 그때처럼 종이책을 쓰게 된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목차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무슨 내용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고스란히 쓰면 됐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서 써야 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철물점에 지금 있지만 철물점 이야기는 전혀 없고 제가 공부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날씨, 일상, 제 가족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반은 그런 이야기고 반은 제 공부 이야기가 거의 많이 들어있거든요. 디지털 공부를 하면서 뭐 이제 강의도 나가고 한 내용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 또 봉사활동 나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기록하고 그런 식으로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제가 전자책을 보니까 잊고 있었던 일이 그대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에. 그래서 그 기록의 힘을 제가 느낀 거예요, 한 번 더. 그리고 제 가족의 일상사가 뭐 대소사 같은 것도 잠깐 한두 마디에서 잊고 있었던 일이 그대로 추억 속에 되살아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요즘에는 더군다나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남의 집을 방문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책과 내 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면 되니까. 그리고 글은 이렇게 쓰면 제가 오늘도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한 얘기가 실수가 있는 얘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책에 있는 글은 쓰고 내가 또 잘못되면은 지우고 내가 꼭 할 말만 책 안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구나.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내기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의 그 좋은 점을 안 이상 오늘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도 또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오늘이 지나면 이 또한 또 이제 지나가 버리면 이것도 이제 물을 담듯이 이제 물을 담을 수가 없고 흘러가 버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글을 쓰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안성미 작가님 이제 여기 만나서 글을 쓰게 됐는데 물론 큰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이제 무작정 누구나 쓰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뭐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준다 해도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출판사를 선택을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쓸지 이런 것도 선택이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저비용으로 이제 안성미 작가님 이제 여기 꿈마당에 가서 책을 쓰고 목차부터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고 책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제 이런 것까지 배우게 되잖아요. 글을 쓰는 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꿈마당에서.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공부는 자연적으로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 공부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을 쓰는 거는 글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다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컴퓨터도 다뤄야 되고 컴퓨터 안에서 한글도 해야 되고 한글 뭐 문서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온라인 공부 그리고 요즘은 챗GPT로 글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배워야지 될 공부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책 안에는 글과 뭐 내 이야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어느 그 책도 있잖아요. 쓰려고 읽습니다.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책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책이라도 읽고 또 책을 분량을 늘려서 내가 책을 내야 되는 또 그런 숙제 아닌 숙제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또 사서 보게 되고 무슨 정보가 있다 하면은 또 눈여겨서 벌써 기록도 또 하게 되고 하여튼 좋은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로필 이야기도 잠깐 나오셨는데 그게 또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복지관 강의를 했는데 제가 없어요. 뭐 올릴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올렸거든요. 작가 소개 책을 냈다고 제 책 제목을 쓰고 저 이런 책을 썼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강의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글 쓰는데 또 이렇게 생각 있고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현 작가님. 박재현 작가님 되게 저를 만나가지고 꿈마당에서 책을 4권 내셨어요. 그죠? 4권. 아주 끈질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뚝배기처럼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고지고대로 하셔가지고 그 짧은 기간 안에 4권의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초빙을 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제니 작가님. 제니 작가님 나오셨나요? 제니 작가님. 제니 작가님 오늘 오신다고 하시더니 지금 안 오셨나 봐요. 세리쌤 지금 제니 작가님 없죠? 제니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분 안 계시죠? 네, 네, 제니님이 오늘 못 네. 오셨나 봐요. 수술실 들어가셨나 봐요. 그 전에 그러셨거든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공공병원 수술 간호사님. 그러니까 이 줌 수업을 듣다가 이 강의를 듣다가 혹시 제가 호출이 되면 나갈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아마 나가셨나 봐요. 아무튼 대단하신 우리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작가님들이십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죠? 인터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날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열정을 가지시고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지금 제 강의가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고 계신가요? 네, 저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오늘이 금요일 날이잖아요. 내일 토요일 밤 12시까지 디딤돌 단톡방하고 꿈마당 단톡방에 5줄 이상의 후기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네, 출판을 위한 글쓰기 소책자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이거 상당히 알찬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책 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죠. 또 앞으로 우리는 글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아주 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7월 15일 날 토요일 밤 12시까지 디딤돌 단톡방과 꿈마당 단톡방에 5줄 이상의 후기와 이메일을 남겨주신 분한테 이렇게 소책자가 가요. 남겨주실 거죠? 네. 자, 작가님, 잠깐만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 좀 받으시죠? 채팅방에. 네. 질문은 나중에 받으면 안 될까요? 네. 채팅방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금 네,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 함께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Q&A 시간에 그때 질문을 받을게요. 예.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POD 출판하고 펀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POD 출판하고 펀딩
이거를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30년간 수학을 지도를 하다가 지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함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그분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다른 길을 한번 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펀더랜드 일기입니다. 펀딩으로 이 세상의 땅을 다 사버리자. 지금 너무 황당무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펀더랜드 일기. 누구나 반드시 꼭 들어야 할 일기. 이거를 제가 강의를 만들었는데요. 12주 차입니다. 12주 차면 3개월이에요. 1주차 때는 출판이 되는 글쓰기 작가 수업, 제목과 목차를 쓰고요. 2주차, 3주차, 4주차일 때는 꼭지를 3꼭지씩 쓰고 교정을 합니다. 5주차일 때는 교정하고 이때 텀블벅 수업 들어가요.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6주차 때 책 쓰면서 텀블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7주차 때 같이 병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쭉 한 다음에 10주차에 원고 디자인 완성하고요. 펀딩 성공을 위해서 총 동원하고 11주차 때 원고 등록합니다. 원고 등록하고 펀딩 마감해요. 그리고 12주차 때 여러분들이 만든 거 출판물 승인 출간하고요. 텀블벅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후원했던 그런 분들한테 선물로 증정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쓰고 교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꿈마당에서 어느 작가님 교정해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돼지꼬리가 이렇게 많이 있죠. 이거는 삭제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빨간색은 부드럽게 글이 순화되게끔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종이책 처음에 냈을 때 얘를 300페이지 분량을 썼습니다. 300페이지를 썼는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돌아온 책은 250페이지였어요. 50페이지가 잘려나갔습니다. 저의 그 금 같은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쓴 그 책 50페이지가 잘려나갔어요. 그때는 되게 허무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군살 찌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죠. 다이어트 하시면 몸이 슬림해지면서 예뻐지시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이렇게 교정을 받으시면 글이 슬림해지고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교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보통 교정만 받는 비용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요. 이런 거를 제가 교정을 다 봐드립니다. 교정 봐드리고요. 1대1 수업으로 여러분들 주제, 목차, 제목 다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텀블벅 승인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하나같이 도와드립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와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종이책 한 권 쓸 때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지금 이 땡땡 여기서는요. 종이책 하나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2023년 올해죠. 올해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800만 원으로 할인해 준대요. 이때 등록을 하면. 이렇게 고가의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수업료를 내고 종이책을 씁니다. 최저 종이책은요. 300만 원이에요. 자비책 출판했을 때. 여기는 또 이렇게 어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텀블벅 아니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코칭을 해주고 알려주는데 100만 원 이상의 수업료를 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 펀더랜드 이거는요. 이 종이책과 이 펀딩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합쳐서 3개월 동안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종이책을 내시고 펀딩까지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요. 여러분들 제가 30년간 수학 강사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종이책을 써서예요. 종이책을 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쓰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돈을 주고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 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렇게 종이책을 쓰는 데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어갈 수 있고, 펀딩만 하는데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디딤돌에 와서 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이 디딤돌은 저한테 온라인상의 친정이라고 했어요. 저의 강의를 이렇게 열어주신 우리 세리쌤한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얼리버드 가격으로 제가 가격 정하는데 엄청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얼리버드예요. 얼리버드는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우와, 80만 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완전 저렴한 겁니다, 여러분. 종이책을 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종이책을 들여서 종이책을 써야 되고, 펀딩만 하는데도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는 종이책과 펀딩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고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 성공시켜 드릴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밤 12시까지 이 얼리버드 가격은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 가격으로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디딤돌에서만 지금 여기서만 펀더랜드 1기로 해서 얼리버드로 80만 원에 합니다. 그리고 또 7월 16일 요번 주 일요일이에요. 요번 주 일요일 날 12시까지 결제를 하시면 추가로 후기 선물 갑니다. 추가로 후기 선물은 제가 1대1 코칭으로다가요. 3회, 이 기간 동안 3회 1대1로 제가 코칭을 다 해드릴 거예요. 16일 밤 12시까지 결제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라는 삶이 되게 뜻하지 않은 길로 막 흘러갑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누구나 뽀대나게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잘 안 살아져요. 제가 50 넘게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종이책을 한 권 썼기 때문이에요. 그 종이책을 써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답답하고 혹여나 내가 지금 이거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뭔가 방황되고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종이책 한 권 쓰셔서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종이책에 담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브랜딩,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 노하우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나비 효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Q&A 시간 해서 제가 네,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 공유 중지하고요. 예. 자, 자, 지금 우리 음. 한의원 님이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질문 받겠습니다. 단톡방, 예, 지금 단톡방 꿈마당 안성미 대표님이 계신 꿈마당 단톡방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입장해 네. 주시고요.
지금 저의 강의를 보시고 나도 정말 종이책 한 권 쓰고 싶다. 나 이 종이책으로 돈 벌면서 펀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한번 7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없으셔요? 아, 7번 되게 종이책 많은데요. 네? 7번 되게 많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아요? 아니. 종이책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질문에 네. 채팅창에 주셨고요. 제가 좀 네. 전에, 아, 네. 77, 예, 많습니다. 제가 늦게 봤네요. 네, 죄송합니다. 와, 예, 맞습니다. 77777, 예. 미소켈리님, 디노옥샤님, 이보영님, 이혜인님, 많으시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이책 한 권 쓰시고요. 파이프라인 한번 형성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조금은 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종이책 한 권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정말로요. 자, 네, 한번 질문사항 한번 고생 받아볼게요. 많으셨고요. 네. 저희 이제 안성미 작가님은 사실 우리 디딤돌의 초창기 멤버셔서 1년 이상 새벽에 만나서 진짜 친정 같은 곳이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 증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안성미 작가님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보시면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도 사신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웃자 해서 초긍정 마인드로 하셨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위기를 겪으면 대부분 쓰러질 수가 있는데 오뚜기처럼 또 워낙에 똑똑하시고 그러셔서 초집중을 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겪어내는 게 책이라고 저희에게 맨 처음에 책을 냈을 때 말씀을 하셨어요. 종이책에 모든 걸 담았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거는 전문 작가들에게 책 쓰는 거 뭐 좋을 수도 있지만요. 장단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성미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얘기들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또 다르거든요. 이미 정말 전문가 단열에 있는 사람과 이제 나하고 같이 시작해서 내 마음을 진짜 이해해 주는 사람의 이거는 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책은 한 권씩 누구나가 써보고 싶다라는 얘기는 다 하시지만 그게 실행으로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텀블버 작가 지원하는 것까지 해주는 거에 이 가격, 저는 사실 제가 더 올리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작가님을 알기 때문에 금액을 더 올립시다. 이걸로 말도 안 됩니다. 작가님을 만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크게 막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있는데 거기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유명한 사람에게 질문도 못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해도 디테일한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성공할 때까지를 같이 케어를 해준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수미 작가님이 그동안 그 역경을 겪어내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눈도 실명 위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겨내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수연 작가님 저의 이제 고향 후배인데 너무 성실하고 조용하신 분인데 그 철물점을 하시고 계세요, 남편하고.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해서 새벽 기상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서 책을 저는 한 권만 쓴 줄 알았더니 책 속에 모든 거 있다라는 얘기는 다 알고는 있거든요.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성미 작가님과 함께라면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안성미 작가님보다 나 더 힘들게 살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번 1분 한번 해주실래요? 아마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말로 저는 사적으로 얘기를 듣고 깜짝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이 선생님은 웃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지금도 제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 친정 식구고 얼만큼 진솔한지는 안성민 작가님과 함께 책을 써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진짜 엄지척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은요, 정말 저렴한 거예요. 아마 어디에 가도 이 금액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텀블벅 엄청 매력적인 거고요. 펀딩은요, 더 매력적인 거죠. 펀딩에 좀 전에 중간에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펀딩을 하면 책값이 다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가?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펀딩을 하셔서 그게 내가 필요하다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더 많은 펀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책을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생소하고 이런 거 POD라는 단어도 생소하신 분도 오늘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텀블벅 펀딩은 저도 몰랐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내 책 한 권을 내 노력으로 거의 공짜로 벌면서 한다? 이런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문 혹시 제가 볼 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종이책 우리 이하이 선생님이 300 정도 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었다라니 300도 사실 비싼 건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가면 조금 이름 있는 작가한테 가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부르는 게 갑일 겁니다. 알아보시고 네, 폰 좀 올려주시고 강의 과정 소개 다시 한번 강의 과정 소개 다시 한번 폼을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거기 폼에 가시면은요 이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12주차까지 나와 있고 또 얼리버드 하시면은 1:1 코칭을 또 해주신다 하거든요. 1:1 코칭은 어느 분한테 받아도 굉장히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남기고 나만의 기록을 남긴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저도 전자책도 쓰고 종이책도 쓰는데 책이 한 권 있다면 박선 작가님 말씀처럼 물론 뽀대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강의를요. 저자 직강이라는 그거 할 때 엄청 뿌듯하고 와 이거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거든요. 박수현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중독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하다 보면은 중독에 빠지고 뭔가를 내가 거기에 네. 몰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안성미 경우는 작가님과 지금 네. 여기저기 인스타그램이나 뭘 보면은 요즘에 책 안 쓰는 사람이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운이 좋게 이렇게 잘 만나서 책을 이렇게 쉽게 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맞아요. 안성미 작가님이 좀 더 유명해지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케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성민 작가님의 장점, 진짜 내가 하길 너무 잘했다 하는 거를 직접 느껴보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요. 질문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우리 작가님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일 날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네, 수업 시간. 대답해 주세요, 우리 작가님. 예? 예. 수업이 몇 월날 몇 시에 시작하고 어떻게? 수업이요. 예, 네. 수업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날 시작을 해요. 네. 목요일 날 시작해서 7월 20날부터 시작이에요. 매주 목요일 날. 매주 그런데 목요일 날 일에 아니요. 매주. 네, 주 1회로 예. 예, 주 주일에 네. 주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9시에 하는데요. 줌 수업은 OT로다가 처음에 한두 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1:1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톡이나 이런 걸로 오고 가요. 그러니까 줌으로 전체적인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1로 글을 교정하고 또 글 주고받고 하는 데는 저 메일로다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김종식 님이 80만 원의 종이책 몇 권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80만 원의 종이책을 몇 아, 권? 일반적으로 책을 내면은 몇 권을 준다는데 POD 방식은 주문 네. 제작이기 때문에 네, 바로 네. 주문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나요, 작가님? 그렇죠. 음. POD도요, 일반 종이책하고 똑같이 ISBN이 찍힌다라고 했죠. ISBN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과 같은 저작 권리권인데 그게 종이책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거가 받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에서 똑같이 판매가 됩니다. 근데 하나의 딱 단점은 뭐냐면 배송이 조금 늦는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왜냐하면 주문하면 출판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보통 우리가 교보나 예스24나 이런 데 시키면 한 하루나 이틀 만에 책이 배송이 되죠. 그런데 이 POD 출판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짧게는 5일 정도. 그거 하나만 단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POD로 출판을 했을 경우에는 홍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SNS로 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기획 출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홍보를 다 하죠. 그런데 POD는 출판사가 따로 없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교보고도 있고 북쿠크도 있는데 저는 주로 북쿠크에서 하거든요. 그럼 북쿠크에서는 그 책을 홍보를 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나 인스타나 아니면 각자 지인들한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출판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책을 내는데 80만 원 들었으니까 내가 이 80만 원에 돈을 벌어야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책은요, 여러분들 자신의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책 한 권을 쓰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저는 다른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있어요. 종이책이 그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책을 하나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리쌤이 강의 갈 때 이 책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담으셔가지고 이 책을 갖고 수업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손은혜님 질문도 네, 됐고요. 아, 김정식 선생님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내고 하면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POD는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그리고 텀블벅 펀딩에 도와준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한 매력이에요. 혹시 선생님 다시 한번 그 강의 목차 나와 있는 거 있죠? 어떻게 진행하는 거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강의 목차요. 네네. 10주 동안 하는 거요. 네네. 네. 수강료가 원래 이 가격에 되지도 않는데 현금가는 80만 원이고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결제 링크 했는데 카드 결제는 83만 원으로 해드리는 걸 했습니다. 자,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어느 분이 여기 일정표 좀 보여달라고 해서요. 네. 제가 맨 아래 아마 일정표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아래가 네, 이건가요? 1주차 이전. 네네, 맞습니다. 네, 1주차. 네. 요게 이제 요 순서대로 강의 12주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사이에 다양한 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이대로 진행을 하면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가지고요. 아마 추석이 낀 그 주 한 주가 아마 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획에 의하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면 10월 13일인가 그때쯤 아마 끝나게 됩니다. 10월 13일 날. 여러분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가을에 여러분들이 책을 추천을 해서 내 책 한번 읽어봐. 내 책 나왔어. 라고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을에. 독서의 계절에 내 책 한번 읽어봐. 하고 지인들한테 추천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책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20국지라면 글 20편 정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들어왔어요. 네, 예. 20꼭지.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POD 책 쓰기 그 종이책은요, 전자책은 30쪽만 돼도 나오거든요. 30쪽만 돼도 나오는데 종이책은 최소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그래서 100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텀블벅은 여기 지금 제가 펀딩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줄기차게 해서 나가는 건데 혹여라도 나는 종이책을 쓰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내가 이렇게 책을 못 썼어. 종이책을 낼 수 있는 그런 100페이지가 안 됐어. 그래도 그걸 가지고 텀블벅 펀딩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텀블벅 펀딩은 함께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업하면 네, 텀블벅 동기들하고? 펀딩은 이 달에 같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 그럼 그런데 훨씬 만약 시너지는 거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함께 한다라는 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텀블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라는 거는 아마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쉽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을 떠나서 한번 겪어보시면 다들 감동하실 겁니다. 감동. 자, 요거는 내려도 되죠? 자, 공유 준비해 공유 주시고요. 준비하고요. 그 예. 텀블리 가면은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까?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의 계- 계좌로 펀딩이 끝나고 나서 그 여러분들의 선물을 다 그분들한테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면 한 일주일 후에 돈이 입금이 됩니다. 예. 이번에 한 번을 써보시면은 네. 텀블벅도 이해하죠. POD도 이해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텀블벅이나 이제 펀딩할 때 아마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자, 링크는 다시 올려드렸는데 링크 없는 분들 다시 한번 하고요. 또 우리 꿈마당 운영하시는 안성미 작가님이 운영하는 꿈마당 북쪽인가요? 거기에 북적. 꿈마당 북적 입장하시면 또 거기에 관련된 거 많이 또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디딤돌에 다 들어와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오늘만큼은 또 우리 친정 식구를 만났으니까 인증샷을 또 한번 찍고 싶습니다. 자, 인증샷에 내 얼굴이나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게 하셔도 됩니다. 나가게 하셔도 되고요. 후기 선물 받으실 분들은 디딤돌과 우리 꿈마당 북적북적에 후기 올려주시면은 귀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실 분 나가시고요. 남아 계신 분들은 이쁘게 디딤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네, 변은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쁜 얼굴 보여주세요. 촬영 들어. 자, 입꼬리 귀에 골고루 할까요? 우리 뭘로 할까요? 네, 입꼬리 귀에 걸고 한번 해보죠. 우리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입꼬리 한번 시범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입꼬리 귀에 걸